안녕하세요. 엘입니다.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이런 거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성훈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사업자를 내려고 해요. 근데 네. 간이로 낼까? 일반으로 낼까?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을 뭐 많이 들면 일반으로 내는 게 유리해요? 간이로 내는 게 유리해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고 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인테리어 투자 비용으로 1억을 지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하신 비용의 10%는 그냥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처음에 등록할 때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라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세무사랑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하신지, 간이 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반 사업자가 유리한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으면 일반이 조금 유리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비용 처리가 뭐 거의 인테리어 비용이 뭐 안 드는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간이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그게 맞는데 사업을 처음에 등록을 하시고 바로 매출이 막 억 단위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매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좀 다각적인 방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그럼 예상되는 매출이 첫 달부터 만약에 막 억 단위로 가면 그냥 어차피 일반 과세로 넘어가잖아요. 현재 그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 원인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상이 되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800원 언제 지금 많이 올라갔죠? 4,800 한번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지금 1억 400만 원인가로 혼자 옛날 시대에 살고 있었네요. 근데 요즘은 간이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어도 배제 지역도 있지 않아요? 예, 배제 지역도 있고 그 지역별로 그 업종이 간이과세로 내지 못하는 그런 업종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나 임대업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이런 업종은 그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주는 게 좀 타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되는 지역은 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강남은 거의 일반이겠네요. 예, 일반 과세자로 임대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자를 내면은 리스로 해서 이렇게 세금 혜택 이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 옛날 얘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세금 혜택이 된다고 막 고가의 외제차들을 뽑는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한도? 네, 한도가 정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얼마 이상은 사봤자 세금 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 요새 한도는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아마 그 법인 기준 2016년 이전에는 그 차량가액에 한도 없이 감가상각이나 비용 처리가 다 100% 가능했는데 그게 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법에서 이제 기준을 한도를 두게 돼요.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로 뭐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 이렇게 톨게이트 비용 그런 비용으로 700만 원까지 해서 종합해서 1년간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현재 가능하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차량 가액에 상관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1,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 처리라는 게 뭐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낼 거 있다. 그럼 거기에서 그 1,500만 원에 이제 뭐 할당하는 금액이 깎여진다는 얘기죠. 수입에서 이제 비용으로 차감이 되시는 거고 수입에서 비용으로. 세액에서 차이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 헛공부했네. 요즘 차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매매할 때 뭐 렌트도 있고 리스도 방법이 있잖아요. 네. 매매, 렌트, 리스 중에 어떤 게 가장
이런 분들한테는 효율적이고 사업자분들한테. 네. 일단 뭐 큰 틀에서 그 렌트로 차량을 이용하시든 리스로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든 일단 차량 구매 방법에 따른 세법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비용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차량 그러니까 렌트든 리스든 일시불 구입이든 1년에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렌트나 리스로 이용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그 중간에 중개업자들이 껴있다 보니까 그 1차적으로 유통 비용들이 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금으로 일시불 구매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일시불로 현금 구매하시는 게 그 총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하실 거고, 다만 이게 영업용으로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렌트로 하시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혹시 이유 아실까요?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나 보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법인이면 법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 근데 사고가 나면은 그 비용이 그 차량 한 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차량들이 다 올라가시게 돼요. 그 명의로 가입하시는 보험들은 렌트로 이용하시는 차량은 렌트회사 명의로 보험이 가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도 제 개인 보험에는 영향이 없고 보험료 할증도 일정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개인 할증보다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로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다. 아주 꿀팁인데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렌트가 확실히 좋겠네요. 사고가 혹시나 일어나면 나 같은 김 여사는 누나는 운전하면 안 돼요? 제가 운전하시는 거는 못 봤지만 이분은 타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무섭더라고요. JP님도 제가 주차하는 거 타봤거든요. 뒤에서 식은땀 나오게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자를 많이 냈었는데 간이 사업자도 있었고 일반 사업자도 있었고 이제 제 남동생은 또 법인 사업자예요. 이제 법인 사업자는 제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간이 사업자로 제가 사업장을 냈는데 이제 차를 그 영업용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간이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 렌트를 해도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처럼 소득 공제가 되는지. 왜냐면 간이 사업자 자체가 매출이 적잖아요, 많이. 네. 일단은 이게 간이 사업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가가치 세법 내에서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가 나눠지시는 건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일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로 하시든 일반 과세자로 하시든 부가가치 세법상에서는 그 차이가 없으시고 동일하신데 이게 이제 소득세 측면에서 아니면 법인세 측면에서는 차량 한 대당 그 1,5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이제 비용 처리가 되시는 건데 일단은 예전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 원 기준일 때는 법인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장부 작성해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부 작성을 안 하시고 간편하게 그 국세청에서 이게 추계 경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비율을 정해줘서 수익 금액에 경비율을 곱하면 그게 소득 금액이 되게끔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비용으로 그냥 간편하게 신고를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과세자 분들은 그 차량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더라도 그 경비율 계산으로 된 비용만 인정을 받으셨고 차량 비용은 별도로 장부 기장을 안 하셔가지고 적용을 못 받으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간이과세제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은 세무사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장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1년 단위로 뭐 한 번에 뭐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하고 달마다 내는 건가요? 일단 사업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세무사를 찾아보고 그 기장 계약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업하시면서 어떤 지출은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어떤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이런 거를 다 분류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장부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1년 있다가 국세청에서 이제 그 안내문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 안내문을 갖고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장부를 1년 동안 잘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만드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그 증빙들도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본인들이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불안전한 장부로 신고가 되기는 하겠죠. 그쵸. 신고는 예. 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이거 비용 처리 하시려면은 일단은 뭐 직접도 가능하시지만 세무사분을 통해서 뭐 사업을 시작하실 때 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찾아가서 하셔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1년치에 뭐 이렇게 세무수수료 일정 부분은 아마 청구를 하실 거예요. 1년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럼 결국에는 한 번에 해서 하는 거나 그냥 편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나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얘기시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 그 9개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비용은 대략 한 달에 물론 그것도 세무사님들보다 틀리겠지만 네. 예민한 부분인가요? 근데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평균적으로. 인터넷 홍보 보면은 굉장히 저가로 하시는 네네. 경우도 많은데 아마 그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연락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 정도 서비스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건데 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나눠집니다. 직원분이 있어서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업장 아니면은 그런 그 직원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서 자영으로 하시는 사업장 나눠지는데 직원분이 있으면은 저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 달에 10만 원? 예, 한 달에 월 기장으로 10만 원씩 시작을 하고요. 직원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7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무사님한테 맡기려면 어디로 연락을? 어떻게? 당연하죠.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계시고? 제 사무실은 지금 잠실 세내역 근처에 있고요. 도보 몇 분입니까? 잠실 세내역에서 5분 이내입니다. 도보 5분 이내. 네. 가깝네. 네, 세무 기장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세무사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간이 사업자이거든요. 중개업을 하는데 늘 차를 움직여요. 차를 타 움직이는데 그런 이제 휘발유 값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있을 때 식대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간이 과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직원 식비라든가 그 차량 유류비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기준에서 나눠지시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 기준에서 이게 비용 처리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기준으로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건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7,500만 원 기준으로 이게 독식장부 대상자, 그 단순장부 대상자로 나눠지실 거예요. 지금 기준경비율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단순경비율로 나와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단순 있고 단순 경비율? 복식장부, 간편장부가 있고 그 또 아래에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있어요. 근데 단순경비율은 장부 안 써도 되는 거 그거 무조건 그냥 다 비용 처리 되는 걸로 좋은 게 있거든요. 기준경비율 대상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유류비라든가 그런 거는 다 비용 처리가 되실 거고 차량 유지비도 비용 처리가 당연히 되실 거고 그 보험료나 뭐 자동차세 그런 비용 다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직원분 식대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로소득을 신고를 안 하시면 대표님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면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복리후생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니까 안 되고. 직원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직원의 밥값만 복리후생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구분해서 대표님 건 안 되고. 그죠, 원칙적으로 이거잖아요. 근데 직원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종종 옵니다. 감사 이렇게 나오나요? 감사.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직원분이 안 계시는데 식사비를 넣었느냐. 요즘은 진짜 함부로 뭐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그 기장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님들을 끼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이랑 공인중개사님 모시고서는 간이사업자,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유익했거든요. 많이 도움되셨죠. 저도 진짜 되게 궁금하던 게 지금 세무사님 덕분에 되게 정리가 됐어요, 머릿속으로. 물론 자세히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계속 맡기고 있는 세무사 동생이에요, 친한. 그래서 오늘 좀 오라고 좀 촬영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뭐 대본 없이 정말 편하게 얘기한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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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좋아하는 세무사 동생과 이제 공인중개사 누나가 놀러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동생이라고 해줘. 갑자기 누나를 누나라고 해야지. 아무튼 먼 길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멀어. 자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처음이야? 아니 괜찮아. 어차피 편집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 둘이서 먼저 작당몽이 다 해놓고 나는 정보도 안 주고 이렇게 보니까 웃기잖아. 오늘 정정이과 와서 안 한다고 난리 피더니 아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지. 나를 만나면 할 수밖에 없어. 다음부터 나못 보지.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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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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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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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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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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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ver.